월요일 이 시간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가 전해드리는 정치 뉴스 이면 이야기 함께합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 네. 우리 기자님은 월요병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잘 무난하게 월요일을 보내시나요? 이 방송 준비를 하느라고 네. 월요병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 없어졌어. 그러니까 월요병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예.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역시 이게 딱 이게 네.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월요병이 없어진다. 다만 좀 많이 피로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 네. 아침에 좀 선선하고 그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퀴즈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퀴즈가. 네네, 좋아요. 저희한테 주시는 퀴즈예요. 예. 네. 그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사당의 위에 항상 구름이 떠 있다고 합니다. 구름. 그 구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구름이 떠 있다고요? 뭔가 넌센스인가? 저희 맞출 때까지 해요, 우리. 오늘 얘기 못 전해 그럼. 저 넌센스 진짜 뭐죠? 약해요. 아재 개그라는 거 아재 개그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전혀 구름. 생각 안 제가 나요. 아재라서 아재 개그밖에 모릅니다. 우리 작가님들 우리 저희 작가님들 힌트 없어요? 아시는 분, 예. 다 약간. 청취자분들 보내주시죠. 아닙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예, 정답은 전국의 아문. 아, 전국의 아문. 너무 예, 아우. 너무 재미가 없었나요? 아니 어두움이. 이게 맞는데 좀 씁쓸해가지고 예, 웃을 수가 없네. 아, 예.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전국의 아문. 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보면 그 사진 기자들이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그 도로변에 그 빨간 불 켜져 있고 막 그 뭐죠? 이렇게 뿌연 연기. 맞습니다. 그죠. 안개 속 사진 전국. 많이 찍잖아요. 약간 그런 제목과 네. 어울리는 그림을 잡아내려고. 그래요. 예. 네. 아재개 근데 다음부터는 조금 재미난 걸로 좀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예. 항상 전국에 아문이 드리워졌다. 네. 이런 기사는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렇죠. 가졌다는 기사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얀 구름이 떠 있어도 예. 저건 아문이다. 정치권이라는 게 그런가 보죠. 네. 아니 이번 주도 아문이에요. 그러게 말이죠. 그죠? 소식이 좀 그런 것 예.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네. 첫 키워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원절구. 예. 네. 그러니까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죠. 네, 저희도 그래서 세베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탈표 몇 명 시즌 2에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네. 시즌 2라고 하는 거는 이제 22대. 22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안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줄여서 최상병 특검법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조금 말이 많더라고. 일단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이제 카운트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더라고. 이탈표가 몇 명.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표결이 가결이 되려면은 정족수가 재석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재적위원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위원 중에 3분의 2입니다. 네. 무기명으로 하고요. 근데 현재 국회의원 수가 296명. 예. 이제 구속된 분 한 분 빼면 295명인데 모두 참여한다고 하면은 197명, 197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통과가 되는데 현재 여권이 113명, 야권표로 분류되는 표가 180명, 180대 113입니다. 예. 그러니까 197명 이상이 되려면 여권에서 17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은 가결이 된다. 이런 예.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막 수를 세기 시작한 예. 것 같습니다. 얘기들이 많고. 근데 예를 들어서 출석을 안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재적 의원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것도 변수가 분모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변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음에 의결을 할 때는 국민의힘이 퇴장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는 네, 다 같이. 나머지 의원들이 예. 퇴장을 하면은 어차피 분모에 안 들어가니까 뭐 찬성하는 사람들만 투표를 해서 끝낼 수가 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늘려야 분모의 3분의 2가 줄어드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퇴장 전술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렇죠. 최대한 모두 참석을 해서 예. 거기서 기권을 하거나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는 총 동원령을 내려서 예. 모든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표결에 임해달라라고 예.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찬성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몇 명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4명 김웅 의원은 지난번에도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또 유이동 의원, 정책위 의장을 지냈던 유이동 의원, 그리고 주말에 최재형 의원도 자기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예. 네. 밝혔습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 말고 나머지 세 분은 22대에는 당선이 안 되신 분들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아니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는 반대표 맞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본인이 반대하겠다고 하더니만 아니 국회에 보니까 이게 딱 이 뭐죠 이게 팻말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최상병 특검법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네.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네. 이제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네. 아니 어제 뭐 박주민 의원이 뭐 인터뷰한 내용도 보니까 본인도 한 7명, 7명 접촉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확실하게 뭐 반대표를 고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데 이런 표들은 다 카운트가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로 이탈표 얼마나 예상하세요, 기자님은? 제 예상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17표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자릿수도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뭐 김재원 전 의원,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선거에 나서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찍을지 안 찍을지 감이 오는데 국회의원끼리는 아무리 악수를 해도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결과를 예상하기가 힘들다. 예.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만난 그 여당 의원들이 네. 뭐 겉으로는 잘 생각해 볼게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실제로 어떤 찬성표로 이어질지는 예.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는 예. 정말 이제 그때 야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이제 탄핵을 이제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이탈표가 상당수가 되어야 가능한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 표를 예상하기 위해서 뭐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목욕탕에서도 만나서도 물어봐가지고 네. 또 크로스 체크를 하고 뭐 그랬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끌어냈던 표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도 상황이 당시에는 더 안 좋았는데 저 민주당 쪽이나 이런 야권에서의 어떤 그 설득 작업 이런 것들이 되게 아주 적시에 뭐 효과를 봤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뭐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들이 계속 접촉하면 뭐 어느 정도 17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측 불허라는 말은 다 공통적인데 네. 지금 지난번에 최진만 앵커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여권에서는 낙천을 했다 하더라도 또 기대할 수 있는 아직 현재 정부 임기가 3년이 남아 있고 네, 네. 어디 기사를 보니까 지금 공관장 공공기관장 자리가 90개 정도 90개가 예. 비어 있다. 네, 네. 현재 비어 있거나 빌 예정인 곳이 예. 이제 그것이 어떤 여권의 프리미엄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한 기사도 봤습니다. 연봉도 3억에서 1억. 이렇게까지 좋은 자리 이게 어떻게 그럼 당근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실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자리들 보면 쏠깃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추후에 선거를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워낙에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다는 게 되게 큰 압박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이 낙선자나 뭐 컷오프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레임덕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뭐 언론 나오기도 하는데 예. 원래 미국에서 쓰였던 때는 애초에는 재선거에 그 당선되지 못한 어떤 선출직 대통령 뭐 주지사 의원들이 후임에게 물려주기 전까지의 기간 그걸 레임덕 기간이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뜻이 좀 더 확장이 되면서 이제 권력 누수 그런 걸 다 포괄하게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낙천된 사람이 이제
지금 29일까지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현역 의원이고 네. 이제 22대 당선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임기 막판을 두고 이렇게 어떤 이 대치 상황이 큰 것도 뭐 쉽게 보는 현상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변수는 이제 무기명 투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처음에 표결을 했을 때는 처음에 본회의에서 그 법안 가부 표결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름이 다 그렇죠. 나오는데 전광판에 다 뜨잖아요. 나오는데 예.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그 환부해가지고 다시 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게. 그럼 이게 재표결 채택에 뭐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이 무기명이라는 게? 그렇게 딱 판단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좀 마음을 안심하기가 그렇죠. 좀 마음 어려운 졸이게 점이 될 것 있겠죠. 같아요. 예. 이탈표가 더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 그렇습니다. 정도로 굉장히 예. 조심스럽다 얘기하기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어쨌든 아까 이수환 기자는 재표결에서 가결된 전망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또 여권에게는 그렇죠. 문제죠. 예.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예. 여당이 의석이 많지 않고 오히려 줄죠. 지금은 113명이었는데 이제 108명으로 줄어드니까 네. 8석 예, 차이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명만 이탈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8명만 더 설득해서 데리고 오면은 네. 200석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22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국면에서 재표결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또 어떤 일각에서는 오히려 21대에서 처리하는 게 쉽지 22대는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니까 예. 더 잘 뭉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대통령의 임기가 워낙 많이 남아 있고 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눈치를 보거든요. 저 이제 시작이고.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신동욱 의원 이번에 당선인 같은 네. 경우도 보면 과거에 막 그 친윤들이 얘기했던 그런 멘트들을 막 날리거든요. 뭐 대통령이 경로하면 어때? 뭐 이런 식의 발언들. 이게 총선 이후에 과연 이런 말이 나올까 다들 뭐 갸웃했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보면 윤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뭉치는 거 그리고 눈치 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세요? 생각하세요? 통과되기가 어렵다. 예, 오히려 22대 때가 더. 저희 생각인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사실 네. 모르는 것 같아. 아닙니다. 22대 국회 들서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22대 국회 되면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발의가 돼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맞아.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되면 또 6개월이 또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도 6개월이 걸렸었고 네네. 지금은 이제 국회가 시작되면은 법사위가 없기 때문에 그 원구성이 되고 상임위 구성이 되고 네. 거기에서 법안을 발의하면은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네. 예. 그때까지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예. 그 사이에 수사가 끝나진 않겠죠? 뭐 지금 어쨌든 공수처수사는 수사를 공수처대로 진행은 되고, 하고 있으니까. 예, 특검을 받는 거니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기자님? 두 번째 이슈는 연금개혁법, 연금개혁안을 뽑아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물 건너가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네. 지금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토요일이죠. 25일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라면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에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가장 그 연금 개혁에서 얘기되는 중요한 수치가 두 가지가 있죠. 예. 보험료율, 그러니까 얼마큼을 떼서 보험을 넣느냐가 예. 현재 9%입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기존에 받았던 월급의 평균에 비해서 얼마큼을 받느냐. 네. 그러니까 42.5%를 현재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내려가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의견을 일치를 받습니다. 네네.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 43%냐 45%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44%를 받을 테니까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자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네,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모수개혁하는 이 모수가 바로 말씀하신 뭐 9%냐, 뭐 44%냐, 뭐 42%냐 요 숫자를 정하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 계속 말만 엄청 무성했지 실제로 9%를 한 번도 올리지 못하고 몇 년이죠? 26년인가를 지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절호의 기회가 온 거기도 한데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등의 통과를 위해서 정략적 목적으로 이 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네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금쇼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21대 종로를 사흘 남겨둔 앞장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연금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다라고 예.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 28일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김진표 의장도 이제 그 어떤 의제들을 채택을 할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진짜 며칠 안 남아가지고 예. 정말 된다면 극적인 그건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연금 특위에서 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예. 연금 특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장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뤄야 가능한 건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21대 국회 막판에 밀어붙이는 속내, 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뭐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또 뭡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연금 개혁을 원래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었고 네, 네, 맞아요. 국회에서도 18개월간인가요? 이 연금 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국민 공론위원회던가요? 그것도 구성해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모수 개혁이라도 21대에 일단 마무리 짓자라는 의견을 가진 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21대에서 불완전하더라도 여기까지라도 성과를 내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물 건너가는 것으로 다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 때 22대 때 논의를 하자 이런 언급을 했었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치고 나오면서 승부수를 띄우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민생 어떤 국민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좀 안고 가겠다. 네. 그런데 이게 네. 보니까 재밌는 게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도 오늘 아침에 네. 일제히 사설에서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니까 이번 국회에 처리하자 네, 네, 그런 사설을 올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네. 분명히 예. 보입니다. 네, 네. 하여튼 21대 국회 막바지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오원절구 평을 이렇게 오셨는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기자님. 연금 개혁안 진작 하시지. 네. 라고 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2년간 줄다리기만 하다가 네. 지금 하루 이틀 앞두고 그러니까요. 29일까지 지금 그러니까요. 내일하고 모레밖에 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또 진정성에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참. 시간이 참 알겠습니다. 많았는데. 네. 예,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수환 기자의 또 시그니처 네. 이번 주 시사 용어 네. 어떤 겁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용어인가요? 시사 용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등장한 얘기길래 네. 레드팀, 레드팀. 레드팀이라는 말을 뽑아봤습니다. 네. 그 레드팀이 어떤 조직 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팀. 이게 원래 미군에서 어떤 전쟁 모의 실험 같은 걸 할 때 블루팀, 레드팀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대항군이죠. 네. 아군이
블루팀 그러니까 가상 적군이 예. 레드팀 해가지고 실전 연습을 실전 그렇게 한 연습을 거죠. 해서 예.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에서 반대 목소리를 개진하면서 예. 어떤 좋은 방향으로 쓴소리를 내는 네. 그런 팀을 레드팀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 동아일보에서 일면에 레드팀이 안 보인다. 현 정부에서 레드팀이 안 보인다. 이런 이제 기사를 싣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레드팀 기능을 강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이 있었잖아요. 뭐 직구 그렇죠. 금지 논란이라든가 예. 뭐 공매도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어떤 국민에게 발표를 하기 앞서서 제대로 여러 가지 사전 점검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내놨다가 금방 또 철회하고 또 엇박자가 나고 이런 예.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네. 레드팀이 필요하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견제 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용어 레드팀이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이수강의 강한 정치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